안녕하세요. 저는 비선형광학연구실의 심성룡입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은 오차환 교수님이고, 현재 저희 연구실의 학생은 박사과정 2명, 석사과정 1명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 주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과학적 방법을 이용한 플라즈마 진단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일단 플라즈마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플라즈마는 쉽게 말해서 그 이온화된 가스로서 물질의 네 번째 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물질의 상들,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 이 기체 상태 물질에 더 많은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안에 있는 원자들이 이온화가 됩니다. 이렇게 이온화가 돼서 가스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 플라즈마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익숙치 않을 것 같지만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태양도 플라즈마 상태이고 우주에 알려진 질량의 99% 이상을 플라즈마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업, 의학, 핵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미지에 나와 있는 게 저희 연구실에서 발생한 플라즈마인데요. 이렇게 플라즈마에서 빛이 나는 이유는 플라즈마 내부에 있는 들뜬 상태에 있는 원자들이 빛을 방출하면서 바닥 상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플라즈마 진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이 과학적 방법을 이용한 플라즈마 진단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동분광학과 능동분광학이 있는데요. 수동분광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플라즈마의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이고요. 능동분광학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의 외부의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쏘아주고 그 빛과 플라즈마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플라즈마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두 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에서 측정된 스펙트럼이고요. 이 스펙트럼을 분석하게 돼서 플라즈마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제 수동분광학이라고 하고요. 능동분광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 파장이 튜닝 가능한 레이저를 플라즈마에 입사시키고 그때 레이저의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한 건데요.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플라즈마의 정보를 얻는 이런 방법을 이제 흡수 분광학이라고 합니다. 이 흡수 분광학 외에도 능동 분광학은 이 레이저를 쏴주게 되고 레이저에 의해서 플라즈마의 레디에이션이 변화하는 것을 측정하는 레이저 유도 형광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대기압 플라즈마 Z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압 플라즈마 Z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DBDZ 그리고 DBD 라이크 Z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DBD는 Dielectric Barrier Discharge의 약자로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여기 개념도에 보시다시피 전극과 플라즈마 사이에 쿼츠 튜브가 위치하게 되는데 이 쿼츠 튜브가 다이렉트릭 베리어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의 플라즈마를 이제 DBDZ라고 하고요. DBD 라이크 Z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이제 다이렉트릭 베리어가 있지만 하나의 전극에는 다이렉트릭 베리어가 없을 때 DBD 라이크 Z라고 합니다. 다음에 보이는 이제 실험 셋업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실험했던 셋업을 알 수 있는데요. 저희 실험 셋업은 DVD 라이크 Z로 했고 발생한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빛을 렌즈 튜브를 이용해서 수집을 하고 수집된 빛은 옵티컬 파이버를 통해서 스펙트로미터로 전달되고 스펙트로미터에서 분광신호로 변환하여 분석하게 됩니다. 그 아래쪽에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실제 이제 발생한 플라즈마의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플라즈마의 영역을 ABC 세 영역으로 나누고 이 세 영역의 스펙트럼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측정된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전자 온도를 진단하였고요. 이 진단할 때 쓴 방법은 여기 옆에 나와 있는 프리 레디에이션을 해석을 해서 진단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식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나와 있는 이론은 간단한데 플라즈마 내부에 있는 자유전자가 주변에 있는 이온이나
다른 아톰에 의해서 산란되게 됐을 때 에너지를 잃으면서 빛을 방출할 수 있게 있습니다. 이때 방출한 빛은 여기에 있는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컨티뷴 레디에이션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컨티뷴 레디에이션의 형태를 분석해서 이 전자의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흡수분광학을 이용한 헬륨의 준안정준위 원자 밀도 측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이미지에서 보이는 게 헬륨의 에너지 레벨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싱글렛 스테이트들의 에너지 레벨을 나타냈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렛 스테이트의 에너지 레벨을 나타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밀도를 측정한 에너지 레벨은 이 2,3S 스테이트인데요. 이 2,3S 준안정 중위는 높은 여기 에너지를 가지고 한 8,000초 정도의 긴 수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헬륨 플라즈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2,3S 스테이트의 밀도를 진단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2,3P와 2,3S 스테이트 사이의 에너지 레벨에 해당하는 파장인 1083 나노미터 레이저를 사용하였고요. 이 2,3P에서 2,3S로 떨어지는 준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준위로 보이지만 총 3개의 미세 준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측정한 데이터도 이렇게 3개의 픽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측정 셋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셋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 부분만 주목하면 됩니다. 이 ECDL은 파장을 가변할 수 있는 레이저인데요. 이 레이저를 빔 스플리터에 입사시키고, 빔 스플리터에서 나눠진 두 개의 빛 중 하나는 플라즈마를 통과하게 되고, 하나는 플라즈마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디텍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신호를 비교해서 플라즈마에서 어느 정도의 흡수가 일어났는지 측정을 하게 되고, 이 측정된 데이터가 이 옆에 있는 그래프들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 아래쪽의 면적을 구하게 되면은 이 아래에 있는 식과 같이 그 2,3S 스테이트의 밀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압 알곤 헬륨 플라즈마에서의 알곤 준안정 준위 밀도 극대화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제는 아직 셋업이 구성된 상태는 아니고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 한창 셋업을 꾸리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셋업을 구성할 예정이고요. 알곤, 헬륨, 제논 이 세 개의 가스를 적당히 섞어서 알곤 준안정 준위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 알곤 준안정 준위 같은 경우 이쪽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1S5 준인데요. 이 알곤 준안정 준위는 레이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서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파워 레이저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하이파워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재료 가공이나 군사 등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할 수 있어서 기존에도 계속 연구되고 있었는데요. 기존의 하이파워 레이저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방식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계점이 보이고 있어 새롭게 제안된 차세대 고출력 레이저가 다이오드 펌프드 레어가스 레이저인데요. 이 다이오드 펌프드 레어가스 레이저의 기초 기술로서 알곤 준안정 준위 밀도 극대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비선형 과학 연구실의 연구 주제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